안녕하세요. 자, 24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파일을 개방하고 종료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들, 의미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이에 실제로 파일을 오픈하면은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입출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일 입출력 방법에 대한 함수들을 거의 다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21장의 복습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put 캐릭터 함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fputc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걸 비교하지 말고요. 좀 눈에 익숙한 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좋겠네요. putS라는 함수는 출력하는 대상이 콘솔로 정의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자, 이 fputS라는 함수는 출력할 대상을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즉 스트림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함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stdout이 전달이 되면, 자, 얘나 출력하는 대상이 콘솔로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죠. 얘도 콘솔로 출력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얘도 콘솔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얘는 stdout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파일을 개방할 때 리턴 되었던 파일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은, 얘는 그 해당 파일 구조체가, 그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 스트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이쪽 영역을 갖다가 콘솔 쪽으로 맞춰주면은 왼쪽에 있는 함수들과 거의 동일한 함수의 역할을 지니게 되고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에 비해서 콘솔로도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지만 파일로도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잠시만요. 순서상, 자,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자, 가져다 놓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fputs_puts.c라는 예제인데, 자, puts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fputs라는 함수를 갖다가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파일을 오픈했어요. 그죠? 파일 포인터를 얻었습니다. 자, 파일 구조체 포인터인데, 파일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인데, 우리가 보통은 파일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puts 함수 출하면서 don't worry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모니터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요, fpress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자, don't worry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standard out, 즉 모니터로 출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와 얘는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같은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그때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puts와 fputs의 차이점은 그 출력 방향을 결정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어떤 특성을 지닙니까? 출력하고 나면은 알아서 개행해줘요. 라인을 바꿔줍니다. 얘는 개행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n을 통해서 반드시 직접 개행해줘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외우시지 말라는 것까지 더불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억 안 나시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개방한 파일, test.txt라는 파일에다가 이번에는 don't worry라는 문자열을 전송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종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일단 컴파일을 끝내고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이 don't worry라는 문자열은 이 함수 호출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요. 자, 이 don't worry라는 문자열의 출력은 여기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don't worry라는 문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는데, 자, test.txt라는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열어보면은요,
자, don't worry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더 재밌는 거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test.txt라는 파일이 지금 현재 14바이트, 자, 요거를 그냥 등록 정보를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14바이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14바이트라는 뜻인데, 어떻게 14바이트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쉬어봅시다. 자, 각각이 1바이트니까 하나, 1바이트, 2바이트,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자, 12바이트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얘는 14바이트잖아요. 나머지 4바이트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2바이트는 여기죠. 자, 뭡니까? 자, 제가 클릭을 딱 하니까는 커서가 여기로 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행하는 문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문자를 넣어주냐면은 \n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파일을 열 때요, 텍스트 모드로 열었어요. 텍스트 모드에서는 \n이 무엇으로 변환이 된다고요? \r, \n으로 변환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자, \r, \n 도합 2바이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12바이트, \n, \r, \n이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2바이트. 그래서 도합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시면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입출력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거는 지우고 다른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다른 예제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제 이거 비교해 가면서요, 그 함수 입출력 어떤 차이점 지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에서는 제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모든 함수 호출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일의 끝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번에는 또 간단한 예제 하나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다른 걸로 가져다 놓고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test.txt라는 파일을 갖다 리드 모드로 읽고 있네요. 리드 모드로 개방하네요. 그죠? 우리 앞에서 만든 거죠? 자, 그걸 뭐 활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개방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 입력이라는, 자, 지금 문자열을 갖다가 콘솔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fget 함수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그 위치가, 입력받는 위치가 콘솔이에요. 저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buf라는 버퍼에다가, 자, 이 배열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콘솔에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자, getS라는 함수로 출하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뭐 getS라는 함수니까 라인 단위로 읽어드리겠죠. 라인 단위로 읽어드린다는 것은 \r, \n을 읽을 때까지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떤 개행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대로 출력해주고 파일을 종결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서 출력하게 될 거라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끝내고 실행해 보니까, 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을 아무거나 해봅시다. ABC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ABC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worry라는 문자열, 아까 전에 우리가 파일에 저장했던 문자열이죠. 그것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파일의 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진도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요, printf 함수 호출하는 방법, fprintf 함수 호출하는 방법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 다 그 차이점이 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영역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 위치 지시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위치 지시자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이 이름이 a.txt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강의를 녹음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게 헛 발음이 나오네요.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a.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개방을 합니다. 자, fopen 함수 호출하면서 개방을 하는데 당연히 이름은 a.txt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읽기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read text 모드로 개방을 했어요. 자, 그럼 개방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가 형성이 되고 얘에 대한 정보로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에 대한 포인터가 리턴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자, 받아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리턴되는 포인터 값을 파일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로 받아줬으니까 파일이라는 이름은요. 자, 파일이라는 이름의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물론 얘는 내가 지금 막 개방한 a.txt라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요. 이렇게 그림 안 그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만 드려도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f getC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얘가 그 getCharacter 함수와의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영역을 갖다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etCharacte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값을 받지 않습니다. void예요. 그런데 얘는 인자를 하나 받죠. 어디서부터 읽어드릴 거냐? stdin을 넣으면은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 읽어드릴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리턴 받은 파일 구조체 포인터, 즉 파일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한 바이트를 읽어드리냐면 fgetS라는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포인터가 가리키는 파일 구조체 변수를 뒤져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참조를 해서 얘가 가리키는 a.txt라는 파일로부터 1이라는 값을 읽어서 리턴할 겁니다. 즉 1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자, 그 순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다시 fgetC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자를 읽어드리게 되냐면 2라는 문자를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즉 fgetC라는 함수를 갖다 for로 돌면서 8번 읽어드리면은요, 순차적으로 1, 2, 3, 4, A, B, C, D까지 읽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읽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 순차 입출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자, 저는 지금 write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rea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파일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파일 구조체 변수에 있습니다. 파일 구조체 변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 안에 어떤 특정 하나의 멤버가 어디까지 읽어드렸는지 혹은 어디까지 썼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멤버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 위치 지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위치 지시자다. 그럼 여러분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생성할 때 얘에 대한 정보, 파일을 생성할 때 오픈할 때 그 생성되는 파일 구조체 변수, 즉 오픈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지니는 파일 구조체 변수의 특정 멤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멤버는 우리가 read나 write에 관련된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그 값이 바뀔 거라고요. 그죠? 파일 위치 지시자의 위치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정보가 그 멤버를 통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위치 지시자에 대한 것들, 어떻게 순차 입출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제가 중요하죠, 물론. 자, 이겁니다. 뭐냐면 파일의 끝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담지 않았지만은 getS라는 함수는요,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읽다가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null 포인터를 리턴을 합니다. 반면에 getC라는 함수는요, 읽다가 파일의 끝까지 다 읽어버렸을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너를 리턴하는 것도 좋고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것도 좋습니다. 얘가 왜 너를 리턴하냐면 얘는 포인터를 리턴하게끔 구조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 포인터를 리턴한 거고요. 자, 얘는 포인터가 아니라 캐릭터 값 자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도록 지금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가져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요, test.txt라는 파일을 갖다가 write binary 모드로 지금 개방을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이라는 문자를 갖다가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55는 실제로 4바이트로 반영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255다 쓰면은요, 메모리상에서 이것은 인트형 정수 4바이트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캐릭터형으로 변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겁니다. 인트형으로 255는 이렇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캐릭터형으로 형변화를 해버리면 메모리의 손실,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앞에 3바이트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거 1바이트만 내가 데이터를 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1111111이라는 1바이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요. 자, 그러한 데이터를 파일에다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2라는 문자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뭐 1바이트, 어차피 문자는 1바이트니까 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파일을 갖다가 다시 닫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갖다가 또다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모드로 개방을 하네요. 자, 그리고 개방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무한루프를 돌리고 있죠. 자, 읽어드리되 마이너스 1이 리턴될 때까지, 즉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어드려서 파일의 끝에 도달하면 브레이크 걸어버리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파일을 데이터를 읽어서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파일을 종결해주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종결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루틴을 통해서 출력해야 되는 데이터는 총 3개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실제 읽어드린 데이터는 1 하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fgetC라는 함수가요, 그 fgetC라는 함수가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fgetC라는 함수가 읽어드린 데이터 자체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즉, 파일의 끝에 도달해서 리턴되는 마이너스 1과 실제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 마이너스 1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그 문제에 여기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 문제를 일부러 제가 지금 연출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ch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받는 변수죠. 자,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트로 바꿨어요. 그리고 컴파일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문제 없이 1, 그 다음에 뭐 아무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됐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ASCII 코드 값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자가 지금 출력이 안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2가 출력됐어요. 다 읽어드렸죠. 자, 지금 보면은 뭘 했냐면, 저는 캐릭터를 갖다가 캐릭터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던 변수 ch를 int로 바꿔주기만 했는데도 다 읽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요, getC라는 함수는 1바이트를 갖다가 read하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return 타입은 int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int로 했을까요? 왜? 캐릭터형으로 해도 어차피 1바이트 읽어드리는 거니까 캐릭터형으로 리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 있죠.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를 구분지어 주기 위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써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저장되어 있던 1바이트, 자 1, 2, 3, 4, 5, 6, 7, 8 그렇죠? 자 1바이트 데이터가 있어요. 캐릭터형 데이터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111111은 우리가 좀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캐릭터형 데이터로서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인트형 데이터로서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데이터가 다 완전히 1로 채워져 있겠죠?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리턴 타입이 인트형이에요. 그죠? 인트형으로 마이너스 1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4바이트가 다 1로 초기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근데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캐릭터형으로 마이너스 1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리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3바이트가 더 붙습니다. 자, 더 붙는데 얘네들은 무엇으로 초기화가 되냐면 다 0으로 00000 해서 다 0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1은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들어있었던 데이터가 1바이트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1111111인 경우에 이걸 읽어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즉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리턴 타입이 인트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트형으로 리턴을 함으로 인해서 1이 이 데이터를 갖다가 1111111이라는 이 1바이트 마이너스 1이라는 데이터를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1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리턴 타입이 인트형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디서 지금 발생을 했느냐? 얘는 리턴할 때 이미 그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실제 들어있었던 데이터 마이너스를 이렇게 구분 지어줘서 리턴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캐릭터형으로 받아버린 거죠. 캐릭터형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데이터의 앞에 3바이트가 완전히 끊어져서 나가버리겠죠. 소멸돼 버릴 겁니다. 이게 사라질 거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앞에 3바이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겠죠. 나가버릴 겁니다. 소멸돼 버리겠죠. 그럼 그 순간 얘하고 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앞에 3바이트 다 끊고 보면은 1바이트만 비교를 해보면은 얘와 얘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일치돼 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제를 보면은요. 자, 얘가 캐릭터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 읽어드려지는 데이터 마이너스 1, 즉 그것이 파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제 들어있었던 데이터가 캐릭터형으로 마이너스 1이었는지 이것을 구분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트로 바꿔주면은요. 자, 그 순간부터는 자, 마이너스 1, 실제 캐릭터형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파일의 끝에 도달한 마이너스 1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결을 안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FUF라는 자, end of file의 약자죠. 자, 이 함수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하는 함수냐면요. 그 파일을 개방을 하면은 파일 구조체 변수가 하나 형성이 되죠. 이 파일 구조체 변수의 멤버에는요, 어떠한 멤버가 있냐면,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참조해 봐도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참조하는 함수가 바로 FUF라는 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파일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을 하시면서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해서 일단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getC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고요. 읽어드리고 나서 바로 그 파일 그 포인터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서 fuf 함수 호출하고 있어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갖다가 파일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파일 구조체 변수를 참조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요, 0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값을 리턴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h라는 변수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인트형으로 선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캐릭터형으로 선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컴파일 하고요. 실행해 보면 자, 실행 결과가 적절히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액세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